현실적으로 지금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제 교육 현장에서 이제 아무래도 영어를 좀 배우고 온 아이들이라든지 이제 선행을 하고 그런 온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 레벨에서는 확실히 다른 뭐 그렇지 않은 애들보다 나은 게 뭐 사실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 초등교육 현장에서 봤을 때 얘네들이 중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될까 그게 사실 궁금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거꾸로 입시하고 뭐 편입하고 그렇게 보고 그 아이들의 이전 어떤 공부 경험들이 어떤 건가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이런 환경을 해주고 어떤 인풋을 좋은 인풋을 주는 게 영향을 미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 공부 그릇이 된 애들이 그렇다고 봐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그런 인풋을 안 줘도 공부 그릇이 된 아이들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도 확 따라갈 수 있어요. 단적인 예로 제가 영어를 중학교 때부터 알파벳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후에 뭐 회화하고 그다음에 뭐 GRE 정도 수준 공부하고 SAT 가르치고 영어 에세이 하고 그런 영어 에세이 가르치고 그러니까 나중에 외국에서 살다 온 애들 영어 에세이 첨삭해 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애들 쓰는 패턴 틀리는 게 다 눈에 보여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해주고 너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틀어 이렇게 잡아서 좋은 문장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주면 뭐 살다 온 애들보다 더 좋은 에세이를 쓰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 착시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다 어느 정도 그 부모님들이 교육적인 어떤 그 본인들의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력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그 공부 그릇이 된 아이들이 대부분 빠지지 않고 영어 유치원을 다닌다든지 어렸을 때 뭐 영어 동화책 읽는 저기를 원서 읽는 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수를 갔다 온다든지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 시대예요. 우리나라가 그 옛날에 올림픽 이전에 몇천 불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 3만 불이라고 하면 평균이 3만 불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10만 불 이상의 시대를 지금 사는 거잖아요. 그런 형편이 되고 공부 머리도 되는 아이들이 다 영유부터 앉아 있는 거죠. 영유가 걔네들을 똑똑하게 만든 게 아니라 똑똑한 애들이 영유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제가 그 사교육 얘기할 때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대치동이 잘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잘하는 애들이 대치동에 꾸역꾸역 계속 들어와서 그래요. 이게. 근데 걔네들은 어려서 영유에 앉혀놓지 않아도 만약에 초등학교 5학년이나 아니면 공교육에서 하는 영어만 따라가서도 애가 굉장히 영어에 좀 열정이 있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부모가 영어를 못한다. 그러는 상황에서도 잘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우리 저기도 두 분 다 부모님이 외대 통번역과를 나와가지고 한 분은 통역사고 한 분은 영어 선생님이고 그런데 애가 영어 내신이 1등급이 안 나와. 중학교 회화는 열심히 시켰어요. 열심히 시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 중학교 2학년 이후에 그다음에 수학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신 따라가는 거라든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현상들이 사실은 나타나고 최근에 또 제가 아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그 구리에 사는데요. 그 영어를 너무 엄마 아빠 영어를 잘하지도 못해. 근데 얘가 영어를 너무 좋아하고 뭐 DVD나 그런 거 보고 막 섀도우 스피킹을 그냥 뭐 따라하는 그런 영화 보고 그러면 막 뭐 흉내도 내고 그러면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에서 어머니 얘는 영어가 좀 더 이제 관심도 있고 학교에서 하는 거 뭐 통째로 다 외워서 하고 그러니까 좀 더 시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인 아는 소개로 해서 그 대치동에 있는 학교 그 학원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레벨 테스트를 받아보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좀 된다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몇 년 정도를 하니까 대치동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대 영어학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3대 영어학원의 탑반의 디베이트 반에 가서 얘가 거의 상위권을 하고 있어. 야, 얘가. 그걸 굉장히 즐기고 좋아해. 그 디베이트를 하기 위해서 뭐 전체를 통째로 다 외워하고 자료 찾고 막 이거를 다 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자료 찾아가지고 막 암기해서 막 가고 디베이트에서 뭐 누구를 이기고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그래서 중학교도 지금 갔는데 약간 일반 중학교가 아니라 조금 특수한 중학교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지금 얘가 상위권이야. 이런 경우들이고 그래서 저는 뭔가 애를 뭘 더 시켜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하거든요. 우리 학군 이사 고민 거 많이 하잖아요.
비명문화권에 있는 지역에서는 여기서 애를 계속 키워야 되나, 뭐 먼저 학군이나 환경이 좋은 데로 이사 가야 되나, 뭐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조금 농담 삼아 드리는 팁이 있잖아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 어머니를 불러서, 어머니, 얘는 여기 있을 애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를 알아주면 열을 알고 수학이나 이해력이 남다르고 막 그러는데, 여기 교육 인프라가 너무 안 좋은데 좀 더 시킬 수 있는 좀 그런 데로 가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니까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오지 않으면 그냥 거기 계속 있어도 된다고. 거기 계속 있으면서 그냥 공교육만 받고, 때가 돼서 본인이 막 이렇게 치고 나올 때가 되면 다 되지, 뭐 부모가 무지하고 환경을 잘 못해서 뭐 그러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얘를 어떻게 끌어주고 지금 같은 시대에 경쟁에서 지치지 않게 뭐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걔를 데리고 이제 무슨 학원에 레벨 테스트를 보러 다니고 뭘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자꾸 생기는 거죠. 전 영어에 있어서의 하나의, 만약에 영어 사교육도 이제 사교육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가이드라인은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아이가 가고 싶어 하느냐,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니느냐. 아까 그 구리에서 대치동 엄마가 딜리버리 해가지고 맞벌이 엄마인데 왔다 갔다 주말반 막 데리고 그랬는데 너무 애가 고마워하는 거야. 집도 이렇게 멀고 막 그런데 엄마가 나 때문에 내가 그냥 욕심 안 부리고 그냥 나 학교에서 하는 거나 뭐 동네에 있는 학원만 다녔어요, 이렇게 했으면은 엄마가 이렇게 고생 안 하는데, 엄마 이렇게 나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해주고 막 피곤하게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애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지금 되는 거고, 또 하나의 이제 키워드는 우리 공교육 선생님이 얘는 좀 더 시켜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안 들려오면 사교육 안 시켜도 된다고. 얘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 가르쳐 보면 그러죠. 얘는 딱 가르치면 넘치는 애가 있잖아요. 좀 더 두면 좀 더 할 애들이 사실 있거든요.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학교에서 다 학교 공교육이라는 건 평균 교육인 거잖아요. 너무 치고 나오는 애들은 좀 쳐내야 되고, 너무 못 따라오는 애들은 올려줘야 되고,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심화반, 영재반 정도를 해야 될 애인데, 얘는 너무 좀 학교에서 하는 걸로는 좀 충족이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를 불러서 다른 뭐 화상 영화를 하실 수도 있고, 뭐 나중에 연수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학군 좋은 데 가서서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실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가 들려오지 않는다면은 굳이 막 이렇게 애를 하기 싫다는 거 억지로 막 시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공부에 있어서는 자기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기주도성을 좀 빼앗기는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고등학교까지 쭉 치고 나오는 아이들은 공부 그릇이 있는데 영어 유치원이라든지 영어 사교육이라든지 뭐 엄마표 영어라든지 그 경험을 했던 아이들, 그리고 공부가 그 아이의 인생에 그렇게 스트레스가 아닌 아이들, 보통 이제 공부 그릇이 되는 아이들한테 뭘 시켜보고 그러면 애들이 금방금방 해냅니다. 수학 같은 거 뭐 학습지 가도 풀어보면 쭉 다 풀고, 엄마 나 다 했는데 뭐 해도 되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영어에서 영어 뭐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이렇게 해주길 원한다. 그럼 요걸 해오라 그러면, 엄마 나 이거 다 했으니까 나 이제 다 로봇 만들게, 뭐 종이접기 뭐 할게,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거를 뭐 하나 뭐 이거 얼마 분량 안 되고 그러는 건데, 습관, 공부 습관이나 책 읽는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꾸역꾸역 하는 애들이 있죠 막. 그러면 벌써 이게 엄마 나는 공부 쪽이 아니에요, 그 신호를 계속 주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다른 엄마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을 읽어보세요. 이거는 지금 암기력과 계산력이 아닌 다른 지금 사회 정서 능력과 음악 능력과 공간 지각 능력과 다른 6가지 영역이 나는 더 발달할 게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는 건데, 대부분의 교육 현실은 이제 그런 애를 붙잡고 앉아봐. 지금은 이게 하기 힘들겠지만 엄마가 하기 싫은 걸 이렇게 시키고 그래도 언젠가는 고마워하는 때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붙잡아 놓고 뭘 할당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이게 근데 좀 롱런하는 공교육 12년을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저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기에 이렇게 너무 땡겨버리면. 근데 또 이런 얘기 듣고 그러면 굉장히 막,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나는 그러면 혼선이 들 수 있는데, 가장 또 하나의 원칙은 12살 때까지는 그냥 부모 소신대로 하는 게 괜찮아요. 나는 이거를 애를 시키는 게 내가 마음 편해. 어느 정도 이게 내 부모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 시킬 수 있는 한계가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바닥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간섭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공부는 거기서부터 애가 하는 거지, 이걸 내가 어떻게 끌어주고 뭐 학원을 뭐 해주고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수능 점수 기준으로 해서 5에서 10점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 과외라든지 아니면 학원을 바꿔서 올릴 수 있는 점수는 5에서 10점 정도라고 보통 보거든요. 통계적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12살 때까지는 저는 어떤 부모님이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대로 아이들을 한번 길러보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막 엄청난 트라우마가 돼서 아이의 평생의 발목을 붙잡고 그러진 않는다고. 또 나름대로 자기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고, 저는 교육 현장에서 그런 걸 굉장히 수도 없이 많이 보거든요. 최근에도 예중 예고를 안 다니고 명문대 음대를 간 그런 케이스를 한번 입시 지도도 해가지고 마지막 고3 때 제가 좀 여러 가지 도움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음대 쪽으로 하면은 막 예중 예고 라인을 달려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그 경쟁을 뚫고 레슨을 또 그런 교수님한테 받고 막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뭔가 공부 그릇이 되거나 근성이 되는 아이들은 강북의 일반고에 다녀도 길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뭔가 부모가 무지해서 정보를 제대로 갖다 주지 않고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나오게 되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런 입시적인 기회들이 우리가 완전히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불공평한 사회는 아니에요. 전형에 있어서 그게 많이 그런 아이들이 뽑힌다 그런 거지, 그렇지 않은 틈새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아이가 주도적으로 했을 때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이게 빠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도 이 사례도 굉장히 자주 얘기했는데, 분당에서 영어 공부방 하는 우리 선생님이 피드백을 준 건데, 애가 본인은 이제 영어 공부방을 해가지고 아이를 계속 그렇게 키워가지고 애가 초등학교 5, 6학년인데 해리포터를 읽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잘 키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전혀 영어 공부를 하지 않은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영어 공부방에 와서 공부해보고 싶다고 레벨 테스트를 와서 봤대요. 근데 완전히 지금 있는 반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지금 공부가 안 돼 있길래 이게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얘가 한번 공부방에 왔다 오고 난 다음에 거기서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거기서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엄마한테 졸랐대요. 그래서 한 달을 내가 못 따라가도 괜찮으니까 듣고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열심히 그걸 책을 다 외워서라도 한번 가서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받아줬대요. 그렇게 받아줬는데 한 7개월 정도를 걔가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7개월 정도 다닌 후에 레벨 테스트를 보니까 자기 딸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어. 얘가 마음 먹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공부 그릇이 되는 아이가 되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럴 수 있구나, 본인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전에 어떻게 공부했더니 국어책을 그렇게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지금 아까 근성이 있잖아요. 엄마 내가 이거 한번 해볼래. 안 되면 이거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DVD 주고 그러는 거 해가지고 통째로 가서 다음 수업 분량 어느 정도 할 거니까 통째로 내가 한번 외워가서 한번 해볼게. 견딜 수 때까지 내가 한번 해볼게. 이거 근성이 있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출발하니까 그거를 7년을 해왔던 거를 7개월 내에 따라잡는 일들도 사실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원론적인 얘기인데, 근데 주변에서의 어떤 환경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막 달리는 모습들이 막 보이고 그러니까, 또 가시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영어 유치원 나오고 사립초등학교 나오고 또 명문중학교에서 그다음에 국제고 특목고 간 애들이 또 명문대 가고 이렇게 그 모습만 보이는 거죠. 근데 걔네들은 그 라인을 안 타더라도 언젠가는 치고 나올 아이들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시켜도 어느 정도 공부 그릇이 된다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그러면 막 부모가 무지해서 애를 그냥 일반고를 보냈어요. 그럼 지금 입시 차이에서는 더 유리해요. 얘가 지금 공부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일반고에 와가지고 그러면 완전히 내신을 그냥 바로 1등급 받으면서 고등학교 3년에서 선생님들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받아가지고 훨씬 더 유리하게 서울대 지역교수자 전형 TO도 받고 다른 수시 TO도 받고 그러지 않을까요? 얘가? 가뜩이나 우리 특목고나 자사고에 좋은 자원 다 뺏겨가지고 지금 가르칠 만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반고에서는 땡큐죠. 이 학군적으로도 용인수지 학군에서 수지고등학교라고 하는 비평준화 고등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수지고등학교가 평준화로 전환되고 용인 전체가 평준화로 전환되고 난 다음에 수지고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던 아이들이
그 수지고 말고 용인의 다른 고등학교, 그 이전에 서울대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던 학교들에 배당된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다 서울대를 갔어요. 만약에 수지고에 갔으면 원어브댐이 되거나 내신 이상등급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기회들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모의 무지가 애를 막 이렇게 인생을 망치고 공부의 길을 망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공부는 약간 공부 운과 입시 운과 그런 것도 좀 따라줘야 되거든요. 이게 그 최상위 레벨로 사실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좀 이렇게 폭넓게 생각을 해보면 더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